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 김해의 대표 특산물인 진영단감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과일이 타들어가는 이른바 일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김해 진영의 한 단감 과수원. 푸른 잎 사이로 주렁주렁 달린 단감 가운데 유독 색이 변한 열매들이 눈에 띕니다. 한쪽 면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쪼그러들었습니다. 강한 햇볕에 가실 표면이 데이면서 생기는 이른바 일소 피해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한 30-40%는 더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농사 지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막막합니다, 솔직히 말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단감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틈틈이 물을 공급하고 나무의 잎과 열매 상태를 살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내려쬐는 강한 햇볕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단감이라고 해도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열매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이 일소 피해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들은 앞으로 폭염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수확기까지 추가로 발생할 피해까지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들로서는 제 피해를 좀 강구해가지고 조금 지원이 좀 있었으면 내년에 농사가 조금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김해 전역의 단감 재배 농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진영 단감 일소 피해 면적만 311헥타르에 이릅니다.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해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폭염 속에서 가실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가실이 강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의 잎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단감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보험 가입을 독려해서 217농가 317헥타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 면적이 큰 만큼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정성껏 키워온 진영 단감. 하지만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에 열매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부산 농가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동원돼 메마른 논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농민 지원에 나섰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쩍쩍 갈라진 밭 사이로 작은 새싹들이 간신히 고개를 내밀어 버티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하는데 한동안 비가 오지 않고 농업용수마저 부족하다 보니 농민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런 가뭄은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한 4일 됐어요. 지금 이 말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말라가지고 땅이 말르니까. 인근 논과 밭의 상황도 마찬가지. 파밭에는 파들이 바짝 말라버려 절반의 수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옆 논에서는 올가을 수확을 앞둔 벼가 자라고 있는데 쌀알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물이 꼭 필요하지만 물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같이 가문 데는 내가 농사 짓고 처음으로 기억됩니다. 이 파하고 이 전부 다 말라가 지금 다 벗겨지고 커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곧 가을에 출하해야 되는데 못 하죠. 비가 만약에 안 오면은 나라기 못이 전부 쭉대기 다 돼요. 농경지 인근의 저수지는 이미 저수율이 40%대로 떨어져
가뭄 단계 심각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저수지 인근 농지부터 물을 사용하면서 일부는 농업용수를 아예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가뭄 상황에 부산소방은 소방차를 동원해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소방차 3대가 38톤가량의 물을 실어 나르며 텅 비어버린 물탱크를 채우고 농수로와 논밭에 직접 물을 뿌리는 등 농민들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올해 여름 부산에는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부산 소방에서는 기본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용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지만 소방에서 공급하는 물은 말 그대로 응급 처방일 뿐 농민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메마른 땅을 얼마나 적셔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김해시가 가뭄 피해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소방차 48대가 긴급 투입된 데 이어 14일 소방차와 급소차, 레미콘차 등 차량 26대가 진례면과 진영읍 농지에 용수를 공급했습니다. 현장에는 김해 서부소방서와 육군 5870 부대, 한국농어촌공사, 자원봉사단체와 농협 등 60여 명이 참여해 급수와 교통통제를 지원했으며 농협은 생수와 구호물품도 전달했습니다. 김해시는 가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가뭄으로 부산 곳곳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소방이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은 올해 여름 물이 부족한 곳에 132차례에 걸쳐 1,888톤의 용수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수를 비롯해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살수차 급수 지원 등이 진행됐습니다. 부산 소방은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물이 필요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급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경남 밀양의 가뭄 피해 현장을 찾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주민 간담회에서 경남 지역에도 가뭄 재난 세태가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에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뭄 피해 조사를 통한 보상과 함께 체계적인 물 관리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웅동 저수지와 가래 저수지 등을 찾아 농업용수 공급 상황과 가뭄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김해시 의회에 이어 의령군 의회가 제주 국내 연수를 떠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의령군 의회는 2박 3일 일정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연수를 떠났으며 전체 의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고 사무국 직원 9명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은 총 2,1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공개된 일정에는 연수기간 강사 등을 초청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령군 의회는 9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이 인터넷 신문 발행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을 받아 논란입니다. 당선 뒤에도 해당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경남도 의회 역시 이를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A 의원. 인터넷 신문 발행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언론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해 사직 기한을 둡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을 발행, 경영하거나 언론사에서 편집, 취재, 보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입니다. A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경남의 한 인터넷 신문 법인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한다며 현재 별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저희가 당선인까지는 신분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당선 무효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임기가 개시하고 난 뒤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A 의원은 선관위의 공식 질의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한편 A 의원은 당선 이후에도 7월 31일 기준 경남도 의회에 겸직 신고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의회 조례를 보면 의장이 연 1회 겸직 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A 의원의 겸직 미신고 사실을 지난 13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4일까지도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겸직 신고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의경 그리고 상공계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 유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원팀이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 그리고 지역 경제계 대표들이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원팀을 약속했습니다. 해수부와 3개 지방정부, 경제계는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조성하고 공동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울경을 명실공히 해양수도권이라는 균형 발전의 성공 모델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상의가 참여하는 최초의 광역협력 체계로 동남권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강점이 합쳐진다면 기업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바로 이 해양수도권 안에서 한 번에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인재와 기업, 자본이 오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부산만큼은 자유무역, 자유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대응하는 이극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부산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전 제주시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조세권도 주고 관세권도 주고. 경제계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는 등 든든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와 금융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현장을 묻고 있는 물류 규제도 시원하게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동남권을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원대한 꿈이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올해 100세를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양산에서 할머니의 삶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권과 평화의 세상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그 할머님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분들을 기억하고자 오늘 기림 행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증언도 해주시고 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주셔서 뭔가 좀 감사드리고 더 저희가 앞으로 잊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오는 9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인인 윤 씨가 자신에게 음료를 던지도록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 12분쯤 부산 번영로에서 29톤 탱크로리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 70대 A씨는 문현동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원동 나들목 부근에 정차해 자진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비 부실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새벽 부산 동래구의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14일 새벽 4시 36분쯤 상가 1층 가게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1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건물 2층까지 불은 번지지 않았지만 2층에 살던 주민 6명 중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제대학교와 게임 콘텐츠 개발업체인 공감 오래 콘텐츠가 주관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해외 대학의 게임 콘텐츠 전공 학생 15명과 인제대 게임 관련 학과 학생 7명 등 모두 25명이 참여해 지역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등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4일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게임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하고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을 견학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인턴십을 통해 게임 콘텐츠 인재들이 실제 제작과 피드백을 경험함으로써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되며 노조가 오는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8차례의 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6,37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에 961억 원, 시민부담 경감과 상권 활성화에 1,61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해양 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 원,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업에 11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부산시는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제2회 추경 예산 7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및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과 AI 디지털 교육 강화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189억 원, 교육복지와 안전망 강화에 5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현장 중심 교육 지원에 51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부산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